만화 보면서 음성 지원이 되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도 잘 들어오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퇴직 후에 제2의 직업을 찾을 만큼 우리 실버 세대들의 구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보호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법에서 규정하는 고령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요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 고령자 고용촉진법 약칭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인구 취업자 등의 구성을 고려해서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 정의를 보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한 55세 이상자. 55세 이상. 네. 생각보다 젊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준고령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이 젊은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사업주가 고령의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또 능력 개발을 의무적으로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책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또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고령자로 명명하기는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런 분들의 업무 스킬은 기업에서도 좀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을 직업 지도, 취업을 알선하는 센터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중견 전문 인력 지원 센터입니다. 중견 전문 인력 지원 센터. 예, 이 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그 법인단체, 민관단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중간 전문 인력의 경우에 그러니까 취업 지도라든지 예. 알선을 하는 센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를 보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신고 확인증, 네. 그다음에 취업 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 한부, 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한부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네. 이 센터는 이 회사는 괜찮다 해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 연령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년을 앞두면 사실 앞으로 밥벌이는 어떻게 하나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이 또 신설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법으로 정년을 2017년도에 58세에서 연령을 더 높인 네. 만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회사를 이제 떠나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업장에 다시 취업하길 희망할 때 그 직무 수행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것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네. 계속 고용을 하며 취업 연장을 꾀하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구직 시 연령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에 44%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 고령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고령자의 건강을 염려를 해서라도 채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에 설문 결과랑은 좀 별도로 해서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규정을 먼저 보면 네. 원칙적으로 모집 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네. 이 원칙적인 규정 이외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무 성격에 비춰서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 노동이 주로 이루고 네. 만약에 그런 나이대라고 해서 나이대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 업무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사고 네. 위험이 있는 경우 그렇죠. 좀 육체적인 노동이 좀 이런 힘들 수도 경우에는 있고요. 네.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측면을 보면 그 예전에 그 뭐 간병인의 경우에 협회에서 일정한 취업을 할 때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그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규정해서 이제 오. 모집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인권위에서는 고령자 우선 직종 채용의 경우에는 예. 이런 연령 고령자 이유를 거부하는 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서 개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경우에도 보통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시이익이라고 해서 네.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에서 연령을 예전에는 정년을 한 60세 내지 63세로 했는데 최근에 65세로 늘려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점 좀 연령이 예. 뒤로 고령의 밀리는 기준이 차원이죠. 조금 올라가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사로부터 이 불합리한 연령 차별을 당했다고 이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 한 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남성이 그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부서장에서 이제 퇴출당하고 낮은 고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연봉이 깎이는 관행이 이제 있어서 네. 이게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예, 회사 측은 공정한 인사 고과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면서 회사에 시정 권고를 했고요. 네. 네, 해당 남성은 회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송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정부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고령층 정년 연장을 하면 불난데 불체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변호사시니까 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아까 그 연령 얘기해 주셨을 때 50대라고 말씀하셔서 생각보다 많이 젊구나. 이게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연금을 내거나 개시를 받는 시기가 또 6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60대라고 생각했는데 50대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청년층과 이제 고령층의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정부 정책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지금 고령화 사회가 점점 그 나이대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네.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준에서 우리도 지속이 되면 나이가 좀 많이 먹을 텐데 네, 이제 100세 시대 넘어서 그렇죠. 120세 네, 세대이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못하게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청년 실업을 이유로 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용 촉진은 나름대로 일정한 합리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가면서 어떤 업무 범위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면서 좀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도 박 변호사님 입장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년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사실은 이제 2023년엔 63세,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년 60세 이후에는 이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 사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 없이 정년만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기업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 지금 정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무작정적인 무슨 정년 연장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고용이라든지 뭐 임금 피크 제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용 연장을 하는 그런 방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하게 조율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도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서로가 이해하는, 전 세대가 이해하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